여러분, 유튜브 채널 딱 만들었는데 구독자 0명에 조회수는 10. 이거 대체 언제 돈 버나 싶으시죠? 저도 진짜 그랬어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도 없는데 통장에 돈이 꽂히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유튜브로 수익화를 한다는 것은 구독자 숫자와는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죠? 아니,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다 채워야 광고 수익 붙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수많은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진짜 티끌 같은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은 구독자 0명일 때부터 이미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요 4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4년을 앞당기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 가장 좌절하는 문턱이 바로 수익화죠. 롱폼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이 기준을 넘기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만약 채널을 시작한 첫날부터 수익화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유튜브를 생각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기다리고 광고 수익만 바라보고 조회수가 곧 수익이라고 믿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광고 수익만으로는 초기 투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냉정하게 숫자로 얘기 드릴게요. 유튜브 평균 CPM은 약 15달러이고 이 CPM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터 실수령은 5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회수 1000회당 약 8달러에서 9달러를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조회수 1000이 나왔을 때 진짜 많이 벌어봤자 한 화로 약 10,000원인 거예요. 즉 100만 조회수를 찍으면 그제서야 수백만 원을 영상 한 개당 벌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런데 100만 조회수는 초보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쇼츠가 아닌 롱폼으로는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채널은 왜 조회수가 적어도 돈을 벌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시청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 앞에 있기 때문이죠. 광고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쫓는 거죠. 제가 오늘은 유튜브 수익화 시스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채널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판매할 수 있다. 두 번째, 조회수 자체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세 번째, 랜덤으로 업로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퍼널을 만든다. 먼저 문제가 많은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니치와 돈을 버는 니치는 또 다르거든요. 돈이 되는 니치 시장의 공통점은요. 문제가 명확해서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돈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고수익 카테고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돈과 비즈니스, 건강, 관계, 이성 문제. 단순하게 유머러스하고 웃긴 영상? 좋죠. 근데 그걸로는 우리가 구독자가 적을 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영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집중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매로 이어지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인데요. 구매를 부르는 영상이라는 건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유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료 해결책의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휴 상품, 소프트웨어, 강의, 코칭, 예를 들어 월에 9만 원 정도 하는 멤버십을 런칭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100명이 그 멤버십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매달 월 900만 원에 달하는 수입이 생기게 될 거예요. 구독자가 1000명에 4000시간이 되지 않아도요. 그리고 간혹 강의를 파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강의를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가격 대비해서 높은 가치를 제공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유튜브에서 판매하실 때는 그냥 내가 받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모든 콘텐츠를 퍼널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구매를 일으키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올리는 모든 영상들을 구매를 일으키는 콘텐츠 쪽으로 연결하세요. 나머지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그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죠.
퍼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지점부터 돈을 쓰는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일이에요. 이름이 퍼널, 다시 말해서 깔때기인 이유는요. 처음엔 사람이 엄청 많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맨 끝에는 돈을 쓰는 사람만 남기 때문이에요. 퍼널이라는 것을 한 줄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을 신뢰가 쌓인 고객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CEO가 직접 공개한 채널 성장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가? 요즘에 트렌드 도는 주제는 뭐지? 쇼츠에 공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튜브 CEO는 진짜 핵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유튜브 CEO 닐 모한이 말하는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닐 모한은 유튜브 초창기부터 인터넷 광고와 플랫폼 성장을 이끈 사람인데요. 저는요, 이 유튜브 CEO가 한 모든 큰 인터뷰부터 작은 인터뷰까지 전부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내용은요, 현재 유튜브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한 것과 정반대예요. 이건 트렌드 찾는 10가지 팁, 이런 조언이 아니에요. 유튜브 CEO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알고리즘을 해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늘 말하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었어. 이제 이 공식은 안 먹혀. 내 채널은 버려졌어. 하지만 닐 모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실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관객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성공의 진짜 비밀은 뭘까요? 누군가 닐에게 묻습니다. 유튜브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닐은 대답하죠. 의외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건 진부한 말처럼 들리지만 닐 모한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청자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사람들은 가짜를 보면 영상 몇 초 만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또 닐은 유튜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연출은 크리에이터의 몫이죠. 유튜브는 언제 올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무엇을 말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아요. 단지 무대만 제공할 뿐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고요. 성공을 도우려고 해요. 오히려. 또 닐은 성공한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진짜 기업가죠. 유튜브 채널은 취미가 아니라요.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비즈니스, 하나의 자산이에요. 유튜브 CEO 닐이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회수를 과대평가하고 관계를 과소평가합니다. 100만 조회수보다 10명의 팬이 더 강력해요. 커뮤니티가 단단하면 일상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는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롱폼을 올려야 될지 쇼츠를 올려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유튜브 CEO 닐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와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그가 전달한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어요. 알고리즘을 쫓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공식을 흉내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진지하게 키우고 싶다면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것,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업로드할 것. 이게 전부일지도 모르겠네요. 알고리즘 꼼수, 유행하는 트릭, 단기 성장 공식, 전부 집중력을 흐리는 잡음일 뿐입니다. 유튜브에서의 성공은 요령이 아니라 근성이고요. 운이 아니라 장기적인 끈기고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계속 만드는 사람이 결국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유튜브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였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진짜 안 늘고 댓글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수익화는 구독자 1000명 최소한 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구독자 0명일 때부터 바로 첫 영상부터 돈을 버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모아서 조회수 수익 내야지? 이런 낡은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찍히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입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 광고 수익일 거예요. 영상 중간에 뜨는 광고, 영상 시작 전에 나오는 광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 수익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구독자 최소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나의 영상에 광고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 숫자만 봐도 참 막막하죠. 특히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매일 영상을 올려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숫자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10명, 50명, 많아봐야 100명 정도인 분들은 이 목표가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처럼 멀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아, 나는 아직 광고 수익 조건은 안 되니까 일단 구독자 좀 모으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쿠팡 파트너스나 제휴 링크를 달아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는 방법이요. 나의 영상 하단에 링크를 붙여두고 누군가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사면 몇 퍼센트를 받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수수료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몫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판매 파이프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구조니까요. 물론 조회수가 엄청 많으면 이것도 꽤 쏠쏠한 수익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구독자가 0명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가 거의 없는데 대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수익의 원천을 바꾸는 거예요. 구독자 0명에서 수익화하는 방법 두 번째, 신뢰는 정보가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아마 뭐 후기라든지 리뷰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물건을 사든 간에 일단 후기부터 찾아봅니다. 별점도 보고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도 보고 리뷰도 쭉 읽어봐요. 왜 사람들은 상품의 설명보다 후기를 먼저 볼까요? 간단합니다. 상품의 설명은 다 좋게만 써놨으니까요. 장점만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본 사람의 솔직한 후기는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하는데 또 저런 분들한테는 별로예요. 사람들은 이런 진짜 경험담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딱딱한 이론보다는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로 겪은 이야기를 훨씬 더 믿습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많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검색만 하면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 수십 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 기능을 나열하거나 정보만 쭉쭉 던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삽질했던 과정은 어땠는지, 그 시행착오를 또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만큼 강력한 마케팅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광고 카피보다 어떤 전문가의 설명보다 진짜 겪은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가 더 강해요.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손글씨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손글씨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여세요. 처음엔 무료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돈 벌고 싶어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왜 무료로 수업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받는 거예요. 딱 3명 도와줘도 5명 도와줘도 충분합니다. 실제 후기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히는지, 어떤 설명이 더 잘 먹히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를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후기가 충분히 쌓였다면 이제 조금씩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아주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유료 전환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여러분의 상품이나 지식에 돈을 지불했다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팔 게 없는데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팔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어요.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 30일 동안 같이 손글씨를 쓰는 챌린지를 기획할 수도 있죠. 종이 접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컴퓨터에 폴더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AI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챗GPT가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한 질문만 던질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여기서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려도 돈을 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채널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AI로 영상을 통째로 구성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AI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획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차별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 AI 툴을 쓰면 나와 똑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AI를 영상의 뒷단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차별화하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 뭐 대본의 초안을 잡는다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거나 자막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AI는 여러분의 영상을 도와주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기를 쌓고 저렴한 상품을 팔면서 진심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면 반응이 와요. 처음엔 조용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료로라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댓글들이요.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든 있습니다. 구독자 숫자는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이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작든 크든 거창하든 사소하든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절실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집안에 정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리정돈 시스템 자체가 절실한 문제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딱 올리고 나면 이제 끝났다 하시죠? 진짜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갈아서 만든 나의 소중한 영상이니까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뭐랄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해방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업로드 이후에 시작됩니다. 업로드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내 영상을 봤나 안 봤나 계속 새로 고침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조회수가 왜 안 오르지? 알고리즘이 나를 버렸나?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떠한 골든타임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만든 영상이 초반에 반응이 없어서 묻히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몇 분, 그 몇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영상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데 말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은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의 개인적인 SNS에 나 이거 올렸다 이러면서 공유하고 그냥 잘 되길 막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영상을 올린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영상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요. 이 과정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조회수, 구독자, 심지어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느라 투자했던 돈까지 그대로 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성공하는 유튜버는 업로드 이후까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린 뒤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액션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절반만 해도 여러분의 채널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전략적으로 제목을 만들었는지 다시 점검하세요. 좋은 제목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키워드,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호기심, 영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약속.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호기심만 자극하다가 키워드를 버리거나 키워드만 넣으려다가 제목이 너무 딱딱해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가 자연스럽게 제목 안에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키워드는 있지만 호기심이 없죠. 반대로 이것 하나만 바꿨더니 인생이 바뀜. 이건 호기심은 자극하지만 무엇을 검색해야 이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제목은 유튜브 조회수 10배 늘린 썸네일 공식. 이런 식이에요. 키워드도 있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구체적인 약속도 하고 있죠. 업로드 후에 제목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제목은 업로드 후에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영상 내용과 관계없는 낚시 제목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클릭률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사람들이 클릭했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바로 나가면 알고리즘이 오히려 안 좋게 평가해요. 제목을 바꿀 때는 항상 A/B 테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데요. 뭔가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숫자만 바꿔본다든지 단어 하나만 바꿔본다든지 그래야 뭐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팁은 제목의 괄호를 활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르는 실제 후기, 놀라운 결과 이런 단어들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추가 정보를 넣으면 클릭률은 올라가요. 사람들은 괄호 안 내용에 시선이 가거든요. 제목의 길이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정보가 부족하고 너무 길면 모바일에서 봤을 때 잘려요. 핵심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하시고요. 두 번째, 업로드하신 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2배속으로 빠르게 시청하면서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직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실수들을 잡아내는 거죠. 자막 오타라든지 말이 꼬이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의외로 업로드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업로드한 후에 실수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롱폼을 분명히 16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고 보니까 9분 영상이 된 거예요. 뒤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려 있었던 거죠. 올리고 나서 한 번도 안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면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기 전에도 물론 확인하셔야겠지만 업로드한 직후에도 또 한 번 보세요. 세 번째, 업로드 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댓글에 반응해주세요. 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답글 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을 하면 대화가 끝나잖아요. 유튜브도 사람과의 관계인데 질문을 하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또 답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반응하는 영상을 당연히 좋아하고 홈 화면 상단으로 띄워주겠죠. 네 번째, 게시물 탭을 활용하세요. 영상을 업로드하신 후에는 게시물 탭에 간단한 글을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 영상 올렸어요. 이렇게만 하지는 마시고요.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든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특히 이 주제를 다른 시선에서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고요. 이 게시물 탭에서 나의 영상 링크를 직접적으로 넣거나 언급해주는 게 좋은 이유는요. 나의 롱폼 영상에 초반 반응이 올라가거든요. 다시 말해 게시물 탭으로 초반 성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섯 번째, 영상의 성과를 24시간, 48시간, 72시간 혹은 일주일 단위로 체크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 평균 시청 지속률 등을 확인하세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영상만 올리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을 봐야 해요. 클릭률이 낮으면 제목이나 썸네일 문제고 시청 지속 시간이 낮으면 영상의 내용이나 구성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려줘요. 그걸 보고 다음 영상부터 개선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업로드하신 후에 설명란을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 설명란을 비워두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엄청난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추천하는 설명란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글을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썸네일 제작법과 제목 작성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채널의 영상 중에서 다른 긴 영상이나 핵심 영상 링크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의 링크나 서비스 소개하는 링크를 넣는 거예요. 제휴 링크나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면 설명란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란에 긴 영상 링크를 넣으면 좋은 것이요. 이 채널에 머무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 내 영상이 다시 알고리즘에 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유튜브는 한 명의 시청자가 이 채널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도 평가하거든요. 내 채널에 다른 영상까지 보게 만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잘 넣어두면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한데 하면서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식은 유튜브 하단 고정 댓글을 넣을 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재생 목록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재생 목록 기능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회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올린 영상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고 이 재생 목록을 클릭하신 분들로 하여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내 채널의 체류 시간을 크게 늘려줘요. 모든 영상을 재생 목록 안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원하는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재생 목록을 틀어두고 그냥 계속 두시거든요. 그 시청 시간이 다 여러분 채널 기록에 쌓이는 거예요. 썸네일에 A/B 테스트 기능을 활용하세요. 썸네일이 제목보다 중요할 때도 많죠. 사람들은 대부분 제목을 읽기 전에 썸네일부터 보거든요.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게 바로 썸네일이에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데이터가 직접 어떤 썸네일이 가장 좋은지 답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나의 감을 믿지 말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썸네일을 고르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썸네일 고를 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클릭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을 쓰면 유튜브가 알아서 이 썸네일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어떤 썸네일이 더 클릭률이 높게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해시태그를 확인해주세요. 해시태그가 의미 없다고 말하시기도 하는데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 채널일수록요. 30초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깝잖아요. 태그를 제가 추천하는 태그 개수는 한 3개에서 7개 정도예요. 그리고 이 태그 같은 경우는 유튜브 검색 유입에 잡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알아보려면 구글 트렌드나 블랙키위, 유튜브 연관 검색어 이런 기능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최종 화면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간혹 보면 최종 화면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최종 화면을 설정할 수 있어요. 내 영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이동할지 설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최종 화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장 구독자 전환율이 높았던 영상 혹은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을 최종 화면으로 넣으세요. 최종 화면을 안 넣게 되면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유튜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채널 영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다음은 카드 기능을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가 업로드한 직후에 카드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업로드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서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몇 분 시청했는지, 어느 구간에서 시청자들이 많이 이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는 구간에 카드를 배치하면 사람들이 내 영상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른 영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 채널 안에 있는 다른 영상이요. 카드는 뭐랄까, 영상 중간에 뜨는 작은 알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카드 기능을 모르거나 안 쓰고 계십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를 보면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카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신 분들은요, 광고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광고는 자동 설정을 추천해요. 유튜브 조회수 수익에서 우리가 광고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영상에 3가지 구간의 광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광고는 프리롤 광고,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는 미드롤 광고, 영상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광고는 포스트롤 광고거든요. 8분 이상의 영상이라면 이 미드롤 광고,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가 가능해지는데요. 이게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조회수 수익 한정에서요.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설정해주는 배치를 따르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디에 광고를 넣어야 이탈이 적고 수익이 높은지 데이터로 알고 있어요. 직접 내가 이 광고 설정을 하게 되면 실수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짜증만 내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광고를 배치해주는 거면 그런 위험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쇼츠와 롱폼을 연결하는 링크를 넣어야 하는데요. 쇼츠에는 롱폼으로 연결시키는 링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쇼츠는 유입이고 롱폼은 체류와 수익 그리고 신뢰예요.
쇼츠는 알고리즘이 밀어주기 때문에 조회수가 쉽게 나오거든요. 물론 수익이나 광고 단가는 낮지만. 그래서 쇼츠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롱폼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세요. 쇼츠만 계속 올리게 되면 조회수는 늘겠지만 수익이 안 되고 내 채널에 팬이 생기기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관련 동영상 연결 링크를 넣으세요. 그러면 쇼츠를 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롱폼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적용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저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해드릴게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